안녕하세요. 빌딩탱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빌딩탱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웹사이트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 형식으로 저희 사이트의 간략 정보와 공지사항을 올리는 데 사용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서비스 가격 안내, 빌딩 탱크의 특징, 스크린샷, 업데이트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겠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입니다. 약관을 읽어보신 후에 필수 약관을 동의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같은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하신 후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입력하신 후에 인증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하신 휴대전화번호로 인증 문자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 문자 안에서 인증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여기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한 후에 첫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라는 파란색 글씨를 눌러주시거나 컨트롤 F5를 동시에 눌러주셔서 로그인 버튼을 활성화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등록된 PC 브라우저로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뜹니다. 사용자 PC를 구분하기 위해서 PC 등록을 하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등록된 PC가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사용하는 PC의 브라우저에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신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PC 등록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PC 등록이 완료되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로 검색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검색 테이블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윗줄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도시 선택, 시군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선택한 후에 검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총 24,357건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역삼동에 검색값을 추가하고 대지가 100평에서 150평, 연면적이 300평에서 400평 사이의 건물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면적 입력 시에는 제곱미터와 평 두 개의 단위를 제공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평이라는 입력란에 활성화가 됩니다. 최소 대지가 100평에서 최대 150평, 연면적이 최소 300평에서 최대 400평 입력을 한 후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범위의 건물은 총 200개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희망하시는 손님께서 대지가 100평에서 150평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고 연면적이 300평에서 400평 정도가 되는 역삼동의 건물을 찾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 이렇게 조건에 맞는 건물을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더 예시를 들자면 같은 조건에 주거지역 신축급 건물을 찾으시는 분이라면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을 선택하신 후에 중국연도는 2010년대를
선택하신 후에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총 16건의 건물 데이터가 나왔네요. 이렇게 하나씩 조건을 추가할 경우에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대지 플러스 연면적 검색 필터일 겁니다. 고객이 일전에 광고를 보고 기억하는 물건이 있는데 대지와 연면적이 합쳐서 2000제곱미터 정도라고 알고 있고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건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주차 대수는 10대 이상, 1990년도쯤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무엇이었는지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선택해 주시고 요번에는 제곱미터라서 다시 제곱미터로 활성화시킨 후에 검색 범위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800제곱미터부터 2300제곱미터를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선택하고 준공연도를 1990년대로 잡습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는 10대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차를 10대를 넣어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총 22건의 건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알고 있던 건물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것에 지도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로드뷰와 함께 지도가 함께 표시가 됩니다. 다음 건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지 면적이 넓고 연면적이 작은 건물인가 봅니다. 지적도를 봐보겠습니다. 두 개의 필지로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군요.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상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 창이 뜨면서 건물 정보가 보여지네요. 건축물 정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들과 소유권 구분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2013년 8월에 주소 변경으로 인해 새로 등록을 하였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공시지가도 함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공시지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검색 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즐겨찾기라는 버튼이 있네요.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건물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등록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이제 즐겨찾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추가했던 건물 정보가 들어와 있네요. 상세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검색하기에서 보았던 건물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네요. 아주 편리하죠? 이번에는 관리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 완료, 실패, 보류, 매각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고 각종 소유자의 정보와 내용, 임대차, 대출 그리고 아래쪽으로 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실제 금액은 모르지만 한번 임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칸을 보시면은 구매 자금, 레버리지, 연수익률, 월 수익률, 월 수입, 그리고 월 이자액, 월 수입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해낸 공간입니다.
이 건물을 1억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 희망가는 1억 100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3000만원, 월세는 50만원, 관리비 30만원, 관리비 지출 10만원.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8천만원으로 나와있고 레버리지 효과는 10.5%, 연수익률도 동일하게 10.5%가 나옵니다. 월 수익률은 0.88%가 나와있고 월 수입은 7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출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자율 3.0%. 이것들을 모두 입력하자 월 이자액이 13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월 총수입이 이자 금액을 제외한 58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반올림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금액이 만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로는 23%가 나오고 있고 연수익률은 10.5%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 댓글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건물에 다녀왔음. 보시면 오른쪽으로 2017년 5월 27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시간이 함께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입력해 보겠습니다. 1층 점포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었음. 그러면 가장 최신에 입력한 정보는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이전에 입력했던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2017년 5월 기준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건물의 임대차 현황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분들께는 유용한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자 리스트에서 제가 방금 입력했던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정보들이 잘 들어간지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모두 저장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매매 사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매 사례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매매 사례는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강남구 논현동 기준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총 187건의 매매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2016년도에 매매한 건물들만 조회해 보겠습니다. 총 44건 정도의 데이터가 나왔네요. 데이터를 보시면 매매가를 보실 수 있으며 평당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31억 5천만원에 2016년도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당가는 4,496만원이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드뷰와 함께 지도를 같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매매가 된 건물들을 실거래가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열심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나 전국의 모든 매매 정보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빌딩탱크가 만든 부분 중에 하나인 토지 소유권 이전 조회가 있습니다. 한번 기능을 확인해 볼까요? 토지 소유권 이전 조회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를 찾는 페이지입니다. 매매 사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역들을 조회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보여지지 않지만
타 지역의 매매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을 2016년 토지 소유권 이전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광명시 하안동 2016년도를 선택한 후에 검색해 보겠습니다. 총 102건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에 1년에 2회 정도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에는 2016년 10월 이전까지만 검색이 가능합니다. 같은 번지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 건물일 때 여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동일하면 전체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소유권이 변경되는 매매, 증여, 상속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매 사례가 많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등기 확인을 하고 싶다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주소를 간추려서 조회하시면 업무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읍면리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데이터는 잘 나오지 않지만 현재 업데이트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탱크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며 결제 화면입니다. 30일 이용권의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무통장 입금 3가지가 있습니다. 90일과 180일 같은 경우 신용카드와 무통장만 가능합니다. 무통장 입금은 가상계좌를 부여해드리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 입금 등 일반적인 이체가 모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딩 탱크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이메일로 연락을 부탁드리며 급한 문의일 경우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전화가 안 된다면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발생하는 문제점, 기능적으로 필요하신 부분들 모든 의견을 듣고서 공통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다음 업데이트에 적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